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세컨핸즈 당근마켓 클론 코딩 PPT 발표를 맡게 된 김재열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저희 조원들 같은 경우에는 김재열, 김민규, 김병진, 이정훈, 허재혁 총 5인으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 프로젝트 목차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부터 개요, 수행기간, 역할 분담, 기술 스택, 흐름도, 소스 정리, ERD 구조, 수행 결과, 시연, 코드 리뷰, 소감, Q&A 순으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요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기획 의도가 안경마켓의 모바일 환경에서는 실질적 기능이 있는 반면 웹 환경에서도 이용이 가능한 기능이 없어서 웹 환경에서도 모바일 환경처럼 기능을 구현해보고자 해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대회에 크게 세 가지로는 접근성 향상, 기능 확장, 일관성 유지 세 가지로 했는데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당근마켓의 서비스에 접근을 할 수 있고 기능 부분에서는 모바일 앱에서 제공되는 기능을 보다 확장해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웹 버전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동의 인증, 채팅, 결제 기능 등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행기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 10월 20일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12월 8일까지 총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다음은 저희 수행기간을 표로 제출한 질문입니다. 네, 다음과 같이 저희 프로젝트 역할 분담에서 저는 프로젝트 총괄, 로그인 API, 동네 인증 API, 다음 주소 API, 이메일 인증, 구글 차트 API, 회원가입, 상품 주문 내역, 상품 평가, 상품 검색을 맡았고, 민규님은 UI 총괄, 프론트엔드, 회원 이미지 수정, CRU기, 게시판 지역 카테고리 구현, 관리자 페이지, 게시글 조회수, 끌어올리기, 카카오페이를 맡았고, 정진님은 중고거래, 국내거래 스크롤, 게시글 검식, 게시글 정렬, 판매 내용, 프로젝트 전체적인 배포 부분을 맡았습니다. 재영님 같은 경우는 차트 API, 회원가입, 로그인, 마이페이지, 웹소켓, 상품 평가, 카카오페이, MySQL 전체적인 기기를 구축했습니다. 정훈님 같은 경우는 Q&A 게시글에 CRU기를 맡았고 페이지, 비밀글, 댓글, 전체적으로 AJAX로 하는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프로젝트 간에 이용했던 기술 스택 부분인데요. 첫 번째부터 프론트엔드, 백엔드, DB 클라우드 서버 부분에서 총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프로젝트 전체적인 흐름도고 크게 해서 기능적인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JSP를 다 정리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간에 이용했던 소스들을 총 정리한 부분이고요. 다음은 링크를 들어가면은 ERD 그거를 정확히 볼 수 있고 총 10개의 테이블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프로젝트 간 수행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사용자의 UI를 정리를 했고 화면의 구조, 레이아웃, 개발 및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홈페이지 부분인데 주된 기능으로는 부가 메뉴 창, 홈페이지로 이동, 상품 목록 리스트, 국내 거래 페이지 이동, 국내 인증, 로그인 페이지 이동, 회원가입 페이지 이동, 하고 맨 위로 올리는 탑 기능이 있습니다. 부가 메뉴 창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 페이지, 프로필 사진, 아이디 표시, 마이 페이지로 이동, 세팅 페이지 이동, 판매 구매 내역 이동, Q&A 페이지로 이동, 로그아웃, 부가 메뉴 창 기능이 있습니다. 로그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고 로그인 버튼, 카카오 회원가입하고 일반 회원가입으로 분류해놨습니다.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 페이지에서는 개인정보를 입력을 하되 중복된 내용을 입력하지 못하도록 했고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제약 조건이 있어서 8자에서 16자, 영문자, 숫자, 숫자를 포함하게 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메일 인증 번호 확인, 다음 주소 API 호출, 이후 정상적으로 모든 걸 기입했을 시 회원가입이 진행되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마이 페이지의 화면 주요 기능으로는 내 정보와 나의 온도를 토글로 확인할 수 있으며 프로필 사진을 수정할 수 있고 저희 사이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이미지로 변경하는 기능,
사용 수정 페이지로 이동, 현재 온도, 즉 평점 게이지가 있고 개인정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용 수정 페이지 화면 주요 기능으로는 본인의 아이디와 생년월일은 수정이 불가능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정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회원 탈퇴 버튼을 눌렀을 때 경고창으로 회원 탈퇴를 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탈퇴 시에는 유저가 저희 웹 서비스에서 이용한 모든 기지들은 삭제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페이지 화면 주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최초 정렬되는 기준은 최신 순으로 되어 있고 이후 인기순, 관심 상품, 게시글 작성, 검색 기능, 상품의 정보 확인, 또한 좋아요 버튼까지 있습니다. 조회수 순으로 정렬 같은 경우에는 높은 조회수는 가장 앞쪽으로 배치가 되고 관심 상품은 본인이 하트를 누르면 좋아요가 등록이 되어 게시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색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AJAX로 했기 때문에 단어 하나마다 리스트가 바로바로 변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저희 게시글 등록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분류를 판매와 나눔으로 할 수 있고 나눔 시 가격이 영원으로 돼서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판매 시의 가격은 1000단위로 입력이 가능하며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 최대 100자까지만 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네인증 서비스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카테고리 내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 아래 사진 등록하신 다음에 게시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상품 상세 페이지 화면 주요 기능 같은 경우는 상품 내용을 조회를 할 수 있고 현재 그 게시글을 등록한 유저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상품 구매, 쿠폰 신청, 중고거래 페이지 이동, 좋아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 있는 기능들은 유저가 본인이 올렸을 경우와 타인의 게시글 또는 관리자가 들어왔을 때 총 3가지로 화면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상품 상세 페이지 작성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정, 삭제, 끌어올리기 등을 이용할 수 있고 6번 같은 관리자 버튼은 어드민 계정으로 들어왔을 때만 보이도록 변경했습니다. 상품 판매 목록 화면 비용 기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작성한 글, 판매를 하고 있는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끌어올리기를 통해 본인의 게시글을 최상단으로 올릴 수 있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상품 수정 페이지 화면 주요 기능으로는 게시글을 수정을 하는데 이전에 입력했던 값들을 모두 가지고 올 수 있고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상품 구매 페이지 화면 주요 기능으로는 현재 본인이 입력한 그 상품에 대한 정보값이 다 넘어오고 배송 요청 사항과 API를 이용해서 본인의 주소를 작성한 뒤 주문하기를 누르면 카카오페이 API를 호출하게 됩니다. 카카오페이 페이지 화면 주요 기능으로는 총 QR코드 또는 카톡 결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결제를 하시면 되고 카카오페이 결제 수단 선택으로는 현재 만약에 상품의 가격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카드 결제를 하셔야 되고 아닐 경우에는 그대로 QR코드 또는 카드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카드 결제가 완료가 되면은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알림톡으로 무슨 상품을 구매했고 얼마가 나오는지 적혀 있습니다. 주문 목록 페이지 화면 주요 기능으로는 저희가 상품을 주문하고 난 이후 이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쪽에서는 본인이 어떤 상품을 구매했는지 본인이 어떤 정보를 기입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우측에 있는 평가기를 통해서 해당 게시글을 올린 유저에 대한 온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하기 같은 경우에는 총 별 5개를 줄 수 있고 좌측부터 마이너스 0.2도, 제일 우측 플러스 0.2도 순으로 각각 점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능으로는 채팅 리스트 페이지가 있는데 채팅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채팅 버튼, 채팅 삭제, 신청한 채팅과 신청받은 채팅은 후 또는 프롬으로 확인할 수 있고 내부에서 채팅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채팅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면은 저희 채팅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때 뜨는 페이지로는 구매 또는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 상대방의 온도 확인, 채팅 전송 기능, 채팅방의 입장 또는 나가기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같은 경우가 이제 좌측이 판매자 채팅 화면, 우측이 구매자 채팅 화면이고요. 좌측 상단에 보시면 상품의 이미지, 이름, 가격 이렇게 3가지 볼 수 있고 중간에 상대방의 아이디 10개월 가능, 또한 채팅은 웹소켓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관리자 페이지 화면 주요 기능으로는 가입한 화면, 아, 가입한 회원, 그리고 상품 게시글을 토글 기능으로 각각 확인할 수 있으며, 좌측 기능 가입한 회원 리스트 같은 경우는 회원 정보 표시, 또한 회원 탈퇴 시 경고창 표시, 관리자 계정, 그거에 가능이 있고, 전체 상품 목록 보기 같은 경우에도 게시글의 정보 표시 또는 게시글 삭제 시 경고창 표시 기능이 있습니다. Q&A 게시판 페이지 화면 주요 기능으로는 비밀글, 공개글, 페이지, 문의글 등록이 있습니다. Q&A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목록으로 이동, 하고 본인이 작성한 게시글일 경우 수정, 삭제가 보이고, 아래 댓글도 본인의 댓글일 경우 수정, 삭제가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프로젝트 전체적인 시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처음으로 세컨핸즈 홈페이지를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UI를 꾸며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현재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좌측에 있는 부가 메뉴창을 누르면 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 이제 회원가입을 할 수 있고, 국내 거래, 중고 거래 UI를 지정했고, 탑 기능을 누르면 홈페이지의 최상단으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중고거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 등록되어 있는 리스트들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인기수는 최신수는 가능하지만 네, 게시글의 상세 페이지로 이동은 불가능하고 좋아요 버튼 또한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네 거래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 또는 로그인과 동네 인증을 모두 해야만 동네 거래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로그인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그인 페이지인데 처음에 들어오시면은 로그인과 카카오 회원가입이 있습니다. 저희가 카카오 회원가입으로 한 이유는 REST API를 사용하지 않고 자바스크립트 키로 이용했기 때문에 받아올 수 있는 값이 세 가지밖에 없어서 저희 회원가입 DB랑 연결을 시켜서 작동시키도록 했습니다. 카카오 회원가입을 누르게 되면 음, 아, 네, 이렇게 API를 구현했기 때문에 저희가 카카오 계정이 필요하고 세컨핸즈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라고 출력이 됩니다. 계속하기를 누르게 되면 근데 받아올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현재 제 프로필 이미지를 저장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카톡의 닉네임을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처음 중복 확인을 위해서 유저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를 입력하면 존재하는 아이디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고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같은 경우에는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라고 출력이 됩니다.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제약 조건을 지키지 않고 입력을 하면 8자에서 16자, 영문자, 숫자 및 수문자를 포함해야 된다고 출력됩니다. 유효성에 맞게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AJAX로 비밀번호가 유효하다고 출력이 되고 본인이 재확인을 하는 경우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걸 까먹었을 경우 체크박스를 누르면 어떤 거를 입력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 일치 같은 경우에도 AJAX로 이루어져 있고, 이메일 인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메일의 형태를 지키지 않고 인증을 누를 경우, 이메일 주소 형식이 올바르지 않다, 다시 입력을 해달라라고 공고문이 뜨고, 옳은 이메일로 입력 시 바로 이메일이 정상적으로 보내지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제 이메일로 오면은 저희 세컨엔즈에서 발송한 이메일로 나오고 아래쪽에 있는 6자리 인증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증번호 부분에서 만약에 사용자가 해당 인증번호를 잘못 입력을 할 시, 네, 인증번호가 일치하지 않다고 출력이 되고, 옳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인증번호가 일치하다고 출력됩니다. 주소 같은 경우에도 저희 API로 호출을 해서 바로 입력을 하면 되고, 아래쪽에 있는 상세 주소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은 생년월일 입력하시면 되고, 여기서 상세 주소나 다른 호창을 비우고 입력, 회원가입을 누르시 모든 값을 입력을 해달라라고 출력이 되고, 모든 값을 입력을 하고 회원가입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로그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여드릴 페이지는 중고거래 페이지인데, 아까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용하지 못했던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불러오는 리스트는 최신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음으로 인기순 정렬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회수가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아무 게시글에 들어가서 리스트로 돌아가면 조회수 1이 올라온 상품이 인기순에서는 최상단에 등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음으로 저희 좋아요 기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가 하트를 누를 때마다 이쪽에 한 개 담긴, 두 개 담긴, 세 개 담긴 확인이 되고 본인의 좋아요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좋아요를 취소를 하고 관심 상품에 들어가면 아무 상품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시글 작성 같은 경우에는 판매 시에는 가격을 1000단위, 나눔일 경우에는 0으로 고정이 되고 값을 입력하지 못하도록 바꿨습니다. 종목을 입력을 하시고 이쪽에 있는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각 고별 입력되어 있는 카테고리에서 고르면 됩니다. 텍스트 또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총 100글자만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100글자 이상은 작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지에서는 저희가 치킨을 고르고 이거를 작성할 경우 정상적으로 치킨이 등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격을 입력을 하지 않고 분류를 나눔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나눔 파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검색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저희 AJAX로 했기 때문에 한 글자를 입력을 할 때마다 리스트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맥을 치면 지금 맥도날드 여기 보이고 몇 분만 치면 맥도, 도날드를 치면 맥도날드만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보여드릴 기능은 동네 거래 부분인데, 동네 거래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동네 인증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동네 인증을 먼저 진행해 주세요라고 출력이 되고, 홈페이지에 있는 동네 인증을 눌렀을 경우 현재 저희가 카테고리가 가지고 있는 위도 빈도와 계산을 해서 가장 가까운 그 순부터 이렇게 프롬프트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1번을 입력하면은 현재의 위치를 출력을 할 수 있고, 사용자가 맵에서 클릭을 할 때마다 가장 가까운 리스트로 공신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로 동네 인증을 할 경우는 동네 거래 리스트 전체는 마포구만 있는 상품들이 출력이 되고, 동네 거래 내에 있는 최신 순간 인기수는
오직 맛보고 동네 인증이 된 그 카테고리 내의 게시글들만 출력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구매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세 페이지에 들어오면 작성자가 누구인지, 작성자의 현재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게시바로 형태로 나와져 있고, 상품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명, 가격, 판매자, 그리고 출력이 되고 있고, 배송 요청 사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주소 찾기 또한 아까 다음 웹 API를 썼던 것처럼 똑같이 이용을 했고, 주문을 누르면 카카오페이로 연결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도중에 결제를 취소를 하게 되면 저희는 홈페이지로 바로 다시 보내도록 하고 있고, 이 구매를 할 경우 결제가 완료가 되는 순간 저희의 주문 목록으로 바로 이동이 되게 되며 본인이 입력했던 주소와 해당 상품에 대한 가격, 배송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다음으로 옆에 있는 평가하기를 가면 그 게시글을 올린 상대의 닉네임이 보이고 그 사람과의 거래는 어땠는지 호거 기능으로 유지가 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구매가 되고 평가가 되면은 현재 리스트에서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중고거래에 가면은 아까 샀던 상품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문 내역에서 아까 아이폰을 샀는데 여기서 또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평가를 할 경우에는 이미 평가되는 제품이라고 출력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이페이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카카오 API로 연결했기 때문에 현재 제 카카오 프로필 사진이 좌측에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마이페이지에 들어갔을 경우 현재 제 프로필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기본 이미지로 변경하고 싶으시면 바로 변경하시면 되고 사진 수정 같은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수정 시 이렇게 얼굴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정보 수정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와 생년월일을 제외한 모든 정보 입력 값을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상세 주소를 이렇게 수정을 하면 아, 이전에 회원 탈퇴를 누르게 되면 회원 탈퇴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출력이 되고 유저가 사용했던 모든 정보는 삭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 주소가 테스트였던 거를 TWR로 바꾸면 정보 수정 시 바로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온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게이지 CSS를 이용했기 때문에 좌측에서 온도가 가장 낮은 0도부터 초록색, 그리고 우측 100도 가장 뜨거울 때 빨간색으로 바뀌게 변경이 있습니다. 아까 토글 기능으로 만들었던 나의 온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가 평가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계정으로 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글 차트 API를 이용했기 때문에 제가 평가받은 최신 5개 항목만 출력이 되고 있고 이렇게 36.7에서 36.6, 36.8, 37, 37.2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기능으로는 저희 채팅 기능이 있는데 부가 메뉴 창에서 현재는 채팅이 연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까 가계정으로 만들었던 치킨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채팅을 신청할 경우 채팅이 한 개가 생겼고 채팅 리스트로 들어오면은 상품의 이름 하고 누구한테 보냈는지 채팅 삭제 채팅 기능이 있습니다. 채팅을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준비한 채팅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사용자가
입장을 누르지 않고 바로 전송을 누르게 되면 입장 버튼을 누르고 채팅을 시작하세요라고 입력이 되고 입장 버튼을 누르시 연결되었습니다가 출력됩니다. 현재 로컬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채팅을 받은 김재열님한테 들어가서 채팅을 들어가면 누구로부터 메시지가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채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김재열 씨도 연결을 하게 되면은 네,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네. 일단 가격이 영원이기 때문에 나눔으로 이쪽에 등록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채팅이 다 입력이 되고 나면 나가기를 누르면 원래 있던 홈페이지로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채팅을 한번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다시 채팅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상품은 이미 채팅이 된 상품이라고 출력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신청을 하면 이미 신청한 채팅이라고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채팅 리스트로 가서 채팅 삭제를 누르게 되면은 해당 채팅은 바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판매 내역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 또한 다른 계정 들어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허재영님이 로그인을 했고 이쪽에 있는 판매 내역에 들어가면은 현재 내가 지금 올리고 있는 주식을 전체로 조회를 할 수 있고 그 끌어올리기 기능 또한 이제 제가 닌텐도 스위치 판매를 끌어올리면 현재 리스트에서도 시장단으로 이동하고 중고거래 내에서도 시장단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문의하기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하기 같은 경우에는 공개글과 비밀글이 있기 때문에 비밀글입니다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해도 들어갈 수가 없고 공개글 같은 경우에는 모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올린 비밀글 같은 경우에도 좌측에 비밀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렇게 자기가 어떤 걸 작성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글 등록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공개 설정을 공개, 비공개로 지정을 해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 내에서 기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등록한 글은 수정, 삭제가 가능하고 수정을 누르면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와서 글을 수정할 경우 테스트였던 계정이 PWR로 변경이 되어 있고 댓글 또한 AJAX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 시 바로바로 들어갑니다. 수정도 현재 페이지에서 바로 PWR로 바꾸면 PWR로 변경이 되고 삭제 또한 얼러스가 뜨고 확인을 누르면 삭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기능으로는 관리자 계정인데 일단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계정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아까 부가 메뉴 창에서는 보지 못했던 관리자 페이지를 볼 수 있고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적으로 문의하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전부 다 비밀입니다라고 보였던 글들이 전체적으로 다 조회가 가능하면 관리자이기 때문에 해당 글에 대한 삭제하기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입한 회원들 전체 리스트로 확인을 할 수 있고 전체 상품 목록을 구글 기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드민은 관리자 계정과 출력이 되어 있고
지금부터 모든 회원들을 탈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지금 어드민을 제외하고는 계정이 허재혁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상품 리스트를 가면 허재혁밖에 없습니다. 삭제 또한 어드민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어드민은 중고거래나 동매거래에서 프로덕트 디테일 쪽으로 들어가더라도 본인이 바로바로 삭제를 할 수 있게 기능을 보완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시험은 끝났고 다음으로 코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PPT로 하지는 않고 노션으로 정리했는데 그럼 각자 코드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맡았던 기능 중에서는 이메일 인증과 동의 인증 의 코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메일 인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SMTP라고 부르는데 SMTP는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현재 SMTP라는 것 자체가 샌더가 메일 서버로 보내거나 메일 서버에서 메일 서버로 메일을 전송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SMTP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폼 XML 측에다가 디펜던시를 하나 추가를 해주시는데 썸 메일을 추가하실 때 버전은 꼭 최신 버전으로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루트 컨텍스트 쪽에다가 빈을 추가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걸로는 SMTP 포트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587 포트를 이용하고 있는데 크게 저희가 SMTP를 이용할 때는 포트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25 포트, 465 포트, 587 포트, 2525 포트가 있는데 25 포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너무 오랫동안 서비스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ISP 쪽이나 클라우드 호스팅 하는 회사 쪽에서는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5 같은 경우에는 보안을 좀 강화하려고 포트를 만들었는데 여기는 현재는 사용이 중단이 돼서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2525 포트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포트는 아니지만 587의 대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ISP나 클라우드 호스팅하는 업체들에서는 2525 포트를 많이 이용합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587 포트 같은 경우에는 TLS에서 지원하는 포트고 최근 웹이나 이메일 클라이언트를 구성하는 디폴트 포트 값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 SMTP 포트는 587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발송 이메일 정보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누구로부터 받을지 그 이메일을 입력하는 아니고 아래쪽에 있는 구글 이메일 2단계 인증은 구글 들어가셔서 계정의 보안 설정, 그리고 2단계 보안 인증키를 받으시면 16자리 인증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자바메일 속성 설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코드들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 웹 단계에서 사용하실 때는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SMTP 이용하려면 이메일 컨트롤러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 가장 위쪽에 있는 이쪽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 형태에 맞춰서 아래쪽에서 정규식을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랜덤 번호 같은 경우에는 6자리부터 6자리까지 6자리 랜덤 정수가 반영이 되고 셋폼 부분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자가 누구로부터 이메일을 받을지 그 이메일 값을 입력하시면 되고 아래 있는 타이틀 컨텐트 같은 경우에는 HTML적인 요소를 이쪽에 작성을 했습니다. 아래 있는 트라이 캐치를 이용해서 예외 처리를 하고 있고 여기 넘 부분에서 이제 인증번호를 반환을 해서 앞쪽에 있는 JSP에서 인증번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옵션을 이용하지 않고 이메일에 대한 정규식을 이용했기 때문에 앞쪽에는 도메인, 그 다음에 F5 이후에 글 하고 도트 기능을 이용해서 각각 정규식으로 분할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메일 JSP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 위쪽에서는 전부 다 태그 요소이기 때문에 태그 요소는 제가 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부분에서 인증번호가 전송이 되고 성공했을 시, 실패했을 시 이쪽으로 아래로 되고 전부 다 AJAX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서버단에서 성공을 하면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한 거를 로깅을 할 수 있고 실패 시에는 얼럿으로 경고창을 띄우도록 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컨펌 BTN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입력이 없을 경우, 입력된 인증번호가 틀릴 경우, 그리고 일치할 경우 총 세 가지의 조건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설명드릴 기능으로는 저희 독립인증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우선적으로 카카오 디벨로퍼에서 여러분 앱키를 발송을 받으신 다음 자바스크립트 키를 본인 기입력 자리에 꼭 넣어주시고 이쪽 홈과 모달 부분은 아래쪽에서 스크립트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지오로케이션 API를 사용해서 성공 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레티튜드와 롱리튜드로 위도와 경도를 추출하고 현재 위치 상태를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맵링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맵링크를 초기화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 카카오 맵 API를 이용해서 현재 위치가 어딘지를 지정하며 밑에 있는 레벨로 지도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마커를 API 부분을 호출을 해서 사용자가 클릭을 하거나 현재 위치에 맞게 마커가 생성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API를 사용해서 클릭 이벤트를 발생하면 현재 위치 정보를 출력하는 부분인데 클릭 시 위치에 도로명 주소, 직원 주소를 확인을 할 수 있고 아래 있는 마커를 셋 포지션과 셋 맵을 해서 맵 내에 마커를 생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모달 출력 시에 저희는 지금 복리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위도 정도를 받아와야 돼서 뉴 레티튜드와 뉴 롱리튜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위치가 확인되면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 위치의 위도와 정도를 출력을 하고 있고 새로운 위치 값을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마포, 서대문구 등을 아래쪽에 출력하고 있습니다. 지도 이동치 중앙 위치와 현재 위치가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위치를 찾지 못했을 때 또는 팩트 컨택트 부분이고 이쪽에 있는 아이들을 이용해서 지도를 중앙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오로케이션이 성공을 했을 때는 여기 있는 현재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 문구가 보이고 실패하면은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라고 출력이 됩니다. 저희 동료 인증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 부분인데 그 지점 간의 최단 거리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해버사인 공식을 이용을 했고 현재 저희가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의 형태, 그러니까 지구에 분지름을 넣어야 돼서 6371이라는 숫자를 넣었습니다. 이후 아래쪽에 있는 각도를 포도법으로 변환을 해서 그 디그레이드 값을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 위치에 대해서 카테고리에 맞춰서 위도 정도를 받아와야 되는데 저기 램 디스텐스에 인피니트를 넣은 거는 무한히 최소값을 도출하기 위해서 인피니티 값을 넣었고 로케이션즈 부분에는 저희 카테고리에 각 위도와 정도를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이어드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클릭을 했을 때 반경 5km 내에 몇 개의 구가 있는지를 정하기 위해서 여기 디자이어드 레인지를 지정을 했고 아래쪽에는 해당 위치와 카테고리 간의 대열 범위를 계산해서 거리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위치가 하나 있을 경우에는 클릭하면 바로 들어가지만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프롬프트로 아까 보신 것처럼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고 숫자의 범위 또한 정규식을 이용해서 메인 랭스 길이값만큼 입력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모달 부분은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를 모달로 띄우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로직을 이용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구현한 주요 기능 중 하나인 무한골과 최신식 인수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은 부분을 구현한 거고요. 컨트롤러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기본적으로 일단 처음에 나올 상품 리스트를 최신식으로 가져와서 리스트 속에 이제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네, 슬라이드 홈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이제 페이징을 이동시켜주는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에이젝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슬라이드 현재 페이지랑 이제 모듈을 가져와서 이게 최신 좋은 인기순 모듈을 여기서 가져오고 스크롤 한 번당 몇 개씩 나올지 설정을 해주면은 현재 페이지와 지금 모듈을 가져와서 그 모듈에 맞는 리스트를 이제 출력을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총 페이지랑 리스트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은 맵을 통해서 저희 JSP로 값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쪽 페이지 자체에서 이렇게 한국하기 3 형태로 출력되는 이거는 아티클을 사용해가지고 3개 이상 이제 상품을 기록하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레포지토리 부분을 보면은 먼저 이 페이지 총 레포지토리 총 개수를 알려주는 토탈 파우치 기능과 그 리스트를 이제 출력시켜주는 걸 보여줬는데 저는 이 모든 값을 사용했기 때문에 어, 레포지토리 여러 개 쓰지 않고 하나에서 다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끝 페이지와 시작 페이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걸 공식을 사용해서 이 공식은 저번에 이제 저희가 배웠던 페이지 공식이랑 아예 그냥 똑같은 공식이라서 페이지 아, 스크롤 자체가 페이지랑 되게 이상했습니다. 앱을 통해서 스타트 페이지와 엔드 인덱스를 넘겨주게 되면은 이 인덱스를 가져와서 최신수 인기를 적용을 해주는데 저희가 이제 JSP 자체에서 이 최신수 인기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모드 값을 반환해서 넘겨주게 됩니다. 베니스 타임과 베니스 책 클릭으로 하면은 이거는 조회수, 이거는 인기순을 넘겨주게 되어서 최종적으로 네임스페이스, 그다음에 모드, 그다음에 방금 넘겨진 끝 페이지와 시작 페이지 값을 받게 되면은 그 해당 값을 바탕으로 리스트를 출력해서 넘겨주게 됩니다. 그다음은 이제 래퍼 부분인데요. 래퍼 같은 경우는 모음업을 통해서 인덱스를 받기 때문에 넘버 값을 이제 부트인으로 해서 리스트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하였고 여기서 이제 셀렉트문을 2개 썼는데 그 이유가 이제 구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만약에 1페이지가 1에서 6, 그다음에 2페이지가 7에서 12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지금 이게 전체 출력한 리스트고요. 1에서 6 출력했을 때, 7에서 13 출력했을 때, 1페이지, 2페이지 출력했을 때인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1에서 6을 출력할 때 132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도 이제 132가 출력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알아보니까, 이제 그, 셀렉트론 자체에서 저희가 이제 최신분 정렬을 했는데, 그 데이트가 다 11일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값이 바뀌면은 정렬 자체가 셀렉트로 고정을 시켜주지 않으면은, 중복된 값이 나오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셀렉트는 한 번 더 써가지고, 그 고정해 주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스크롤 JSP 부분인데요. 이것도 페이징이랑 굉장히 유사한데, 페이징은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스크롤 이벤트를 사용해가지고, 일정 스크롤 위치가 도달하면은 다음 페이지로 이동시켜주는 것을 사용했고, 저희가 무한적으로 스크롤이 돼야 되기 때문에, 페이징이 이벤트가 발동되게 되면은 페이지가 하나 늘어나고, 이제 그, 바디 값을, 바디 값이 높이를 특성을 받아와서, 얘를 계속해서 늘려주는 방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페이징이 끝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맨 마지막에 이제 표가 나오는 부분을 구현한 건데요. 이 부분은 구현을 안 해도 딱 상관이 없어가지고 구현이 아니라 페이지 로드 부분인데 이것도 아까 저희가 솔트 모드를 최신순 이동 클릭하게 되면은 그 값을 넣어서 넘겨주는 부분입니다. 그 방식으로 넘겨주게 되고 최신순 인기순이랑 페이지를 넘겨주게 되면은 리스트를 이제 그 AJAX를 통해서 받아와가지고 스타일 페이지를 통해서 현재 리스트 자체를 출력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페이지 2 스트링 부분을 통해서 그 받아온 리스트들을 아티클 형태로 만들어 준 다음에 스크롤 랩이라는 곳에
추가해서 이제 약간 실시간으로 같이 추가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부분이고요. 이 스트링으로 만드는 부분은 그래서 리스트를 받아와가지고 얘를 포인팅으로 계속 돌리면서 아티클 안에다가 그 리스트에 있는 속성 값들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표현할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로그인했을 때 클릭이 안 되도록 하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이제 값이 0일 때 나눔으로 바뀌는 부분이 이쪽에 들어가고요. 프로 부분은 여기 보고 설명할게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카카오페이를 이제 맡았고요. 카카오페이를 처음에 이제 하시려면은 처음에 초기 세팅이 좀 필요한데 카카오 디벨로퍼를 방문하셔가지고 일단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셔야 돼요.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지금 저희는 이제 사업자명이 없기 때문에 이건 임의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다 서비스 경영하시고 전화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REST API랑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 어드민키가 나와요. 근데 이제 어드민키 이번에는 저희는 API에서 어드민키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 어드민키만 미리 지정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얘는 이제 유출이 되면 안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잘 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을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플랫폼 창에 들어가셔가지고 웹 플랫폼 등록을 누르신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로컬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로컬 호스트 800을 전 적어놨어요. 이거는 포트 번호는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각자 개방에 맞춰가지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 초기 세팅은 끝나셨어요. 이제 카카오페이를 이제 구현을 할 건데 이거는 이제 문서를 보면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게 만약 필요한 이제 키가 필요 없는 키가 있는데 이게 조금 볼륨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쪽에 링크를 걸어놨는데 문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희는 장통 결제를 지금 사용하기 때문에 장통 결제로 이용을 할게요. 여기 가보시면은 이제 테스트 결제 창이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가면은 코드는 이걸로 구성을 해야 돼요. 이게 좀 문서가 되게 정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걸 구현하실 거면 한 번쯤 무조건 읽어보시는 게 구현하기 편하시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본 정보에 포스트로 이제 카카오 API를 받아오라는 것도 있고 쭉 내려보시면은 이제 인증 방식이나 데이터 타입 이런 것도 다 적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필수라고 적혀 있는데 얘네가 없으면은 이제 API가 구동을 안 해요. 이거를 확인하시고 이제 필요하신 것만 다 꺼내서 쓰시면 되는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말 많아요. 이제 필수가 아닌 것도 몇 개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필수기 때문에 얘네 이름은 다 이제 지정해서 맞춰줘야 되거든요. 일단 지금은 이제 이걸 다 확인했다는 전제하에 이제 넘어갈게요. 네. 저희는 이제 이 문제를 다 읽어본 상태고 이제 문제를 보면서 지금 코드를 작성한 거예요. 먼저 이제 저는 도메인부터 작성을 했거든요. 이제 이 어마운트 VO는 이제 결제할 때 세금술이나 이제 할인 아니면은 뭐 다른 포인트 결제할 때 사용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여기 쓴 것대로 다 필수로 사용을 해야 되는 애들만 적어놨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보시면은 컵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은 중고마켓을 이제 플랫폼 만들었기 때문에 컵 보증금 필요가 없어서 사용을 따로 안 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룸복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분들 쓰시겠지만 룸복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룸복을 사용 안 하시면 데이터 섹터를 따로 이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카드의 정보거든요. 이거는 이제 카카오페이 API 안에 있는 이제 카드 이메일, 이제 카드사를 정해서 오는 객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다 필수적인 것만 다 적어놨고요. 만약에 여기서 하나가 빠지신다거나, 이거 만약에 오타가 난다면은 API가 구동을 아예 안 하게 되니까 주위에서 복사해서 붙여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한 번 더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시면 되거든요. 이쪽 가시면은 스트링 형식인지 인티저 형식인지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카카오페이를 들어갈 때 사용하는 객체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시다시피 이제 비밀번호, 요청번호, 그 결제 정보, 이제 이름, 코드 수량 이런 식으로 다 지정을 해놨고요. 얘는 이제 카카오페이에서 사용할 건데 얘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은 이제 도메인 쪽에서는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카카오페이 서비스로 넘어가 볼게요. 카카오페이 서비스에는 이제 처음 아까 보시는 거와 같이 코드 세팅해야 될 게 몇 개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다 처음에 세팅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적혀 있는 건데 아까 어드민 키를 여기다가 넣으신 다음에 이 어드민은 각자 고유명들 때문에 제 거를 쓰신다고 해도 되지는 않아요. 이거는 각자 발표를 받아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여기 헤더까지는 아마 저쪽에서 똑같이 가져서 복사하시면 되실 거예요. 근데 이 밑에 있는 이제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멀티밸류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값들을 넣어줬거든요.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감해준 코드인데 이거는 지금 저희 개발 환경이 어쩔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게 고정이고요. 이제 이 밑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더 DCO라는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거는 각자 개발 환경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쪽이 식사하시면은 스트링 밸류업을 사용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 밑에 있는 세 개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카카오페이가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실패했을 때 이동할 수 있는 페이지를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저는 지금 개발 환경이 8090이기 때문에 8090으로 해놨고요. 만약에 서버를 연동하시거나 다른 소프트웨어가 있으시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밑에는 예액 처리를 한 거여가지고 이제 한번 보시고 예액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만 공부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에 있던 애들이 카카오페이를 이제 결제하기 전에 이제 결제 정보를 이제 입력하는 형식이었고요. 밑에는 결제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 곳이에요. 보시면은 위아래 이제 헤더까지는 똑같은데 그 밑에서 보시면은 조금 달라지는 게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좀 중요한 게 이제 앞에 있는 값이랑 위에 있는 값이랑 맞아야지 작동을 해요. 이거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이제 작성을 해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예처를 해놓은 상태고 서비스는 이쪽에서 끝이에요. 컨트롤러 쪽으로 가보시면은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게 좀 많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리퀘스트 파란으로 다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각자 이제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체가 좀 많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객체를 좀 많이 불러오고 모델로 좀 많이 씌워줬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더 씌워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난 이건 필요 없다면 가방에 빼셔도 되는데 이거는 각자 그 데이터베이스 환경 맞춰가지고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리데렉트로 보내는 게 카카오페이 쪽 API로 보내버려요. 여기서 저희 같은 경우는 따로 뷰를 지원을 안 해놨어요. 카카오페이에서 이미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놨고, 여기는 이제 카카오페이가 성공했을 때 이제 피지 토큰이라는 같은 이제 결제 정보를 담고 있는 토큰이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따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페이에서 지정을 하는 거라 나중에 이거를 C++ 같은 걸로 찍어보시면은 결제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좀 넣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은 이제 작동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결제를 하면은 게시글이 삭제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그 게시글을 삭제하는 로직을 몇 개 추가해서 넣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결제 정보를 이제 주문 목록에다가 넘겨주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생성이 되게 뭔가 생성되게 이렇게 로직을 보내서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제가 리뷰할 내용은 구글 차트하고 채팅이고요. 일단 먼저 구글 차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구글 차트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X축, Y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때 들어가는 데이터가 인티저 형태하고 데이터를 받는 형태는 지도 형태지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JSP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저는 이제 스크립트만 딱 떼서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번안한 데이터를 여기 스크립트 데이터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시연 때 보여줬던 것 같이 최근 평가 내용이 없습니다. 즉 데이터가 없을 때 출력할 부분을 만들 program인데요. 그리고 저희는 최근 5개의 데이터만 스크립트에서 보여줄 거기 때문에 이 코드를 준비하고 또 각 데이터의 사용자 평가 오가 이렇게 테스트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차트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변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그래프의 CSS를 만드는 부분인데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프의 뭐 색깔이라든가 뭐 크기 이런 거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어, 아까 시험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곡선 형태로 그래프가 나타나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직선이라든지 뭐 막대 그래프 뭐 이런 식으로 변환할 수 있는 부분 이상이고 이제 채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팅 기능은 몇 소켓을 사용하는데요. 일단은 홈 XML에 지금 이제 dependency를 추가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XML을 만드셔서 핸들러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생성해주고, 그다음에 ID 값을 웹등에 적용을 한 다음에 이 ID 값을 이 패스 설정해줘서 이걸로 이제 웹소켓을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꼭 맞아야지 그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어서 이걸 꼭 잘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핸들러 부분이 넘어갔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입장을 했을 경우에 연결된 유저를 맵에 추가하는데 이 추가된 유저를 세션을 저장할 맵을 만들어줄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입장을 눌렀을 때 연결이 성공이 되면은 그 세션을 맵에 추가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나가기 버튼 눌렀듯이 세션을 제거해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오류가 발생했을 때 로그를 띄워주는 부분입니다. 이제 채팅 JS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스크립트 부분만 가져왔는데요. 하나씩 설명드리자면은 이 부분은 이제 처음에 딱 들어오셨을 때 채팅 에리어 부분에 입장 버튼을 눌러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설정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연결이 됐을 시에 버튼이 보이고 안 보이기를 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패스, 이게 꼭 일치해야지만 버튼이 되기 때문에 꼭 잘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이 패스는 연결을 끊는 부분. 끊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것 같이 홈페이지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입장 버튼을 눌렀을 때 연결되었습니다라는 이걸 출력하면서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부분은 이제 메시지를 보낼 텐데, 이 보낼 때, 그 콜론을 기준으로 분리해서 배열을 저장한 다음에 그 메시지를 보내주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1대1 채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챗 코드라는 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챗 코드가 일치할 때만 그 메시지 길이가 보이게 되고요. 다르면은 안 보이게 되고, 저희가 이제 메시지를 전송하고 보여지게 되는 부분인데, 어, 닉네임을 띄우기 위해서 변수를 설정해 줬고요. 그리고 입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전송을 하게 될 때 이제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은 이제 그 방금 얘기했던 이 부분이 나올 때 한 번 호출되고 또 여러 번 눌렀을 때 메시지가 더 호출되지 않게 위해서 만든 부분인데 인덱스 오브를 써서 문제를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하고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올 경우에는 문제를 있는 거여서 그 경우에는 더 이상 메시지를 출력하지 않는 부분이고 네, 여기는 이제 버튼에 대한 부분이고 네, 이제 여기서 아까 지정해줬던 확인 있는 그 상대방이 메시지를 보낸 부분을 받고 출력이 되는 부분이요. 여기는 이제 상대방의 닉네임을 찍는 부분이고
여기서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를 출력되는 부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신이 입력한 메시지만 출력하는 부분입니다. 닉네임을 따로 제가 지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닉네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크롤 탑 기능으로 메시지를 채팅 에리어, 즉 메시지가 나오는 부분에서 높이가 넘어가게 되면은 스크롤이 생기게 되는데 스크롤이 넘어가고 메시지를 보냈을 때 가장 최근에 보낸 메시지가 먼저 띄워지게 하고 있어요. 완전히 일단 아, 저는 개인 코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댓글 관련해가지고 작성을 했고요. 먼저 컨트롤러 먼저 보여드리면 제가 필요한 정보를 불러오기 위해서 댓글 리스트랑 그리고 유저 정보 그런 것들을 불러와서 다 모델에 담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어, 댓글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이슨 캡처 직접 변환한 다음에 모델로 저장해 두었고요. 그리고 지금 커맨 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댓글 리스트가 만약에 없을 경우에 이제 값을 하나 주어가지고 이제 모델에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JSP 그렇습니다. 여기 위쪽 부분에는 상세 페이지, 게시판의 상세 페이지에 있는 JSP이기 때문에 여기 위쪽 부분은 게시판 내용입니다. 이 게시판 내용 말고 여기 위쪽에 보시면 코멘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이 댓글이고요. 댓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댓글 표시되는 부분은 없지만 이거는 밑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 에어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댓글을 입력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보면 여기 커맨 널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커맨 널로 이제 만약에 아까 널일 경우 있는 리스트가 이제 댓글 리스트가 없는 경우에는 댓글이 없다라고 표시가 되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이디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이 아이디는 그 세션에 저장되어 있는 로그인 아이디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댓글 리스트를 불러오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댓글 리스트가 세션에 저장되어 있는 로그인 아이디가 그 댓글 내에 저장되어 있는 아이디랑 댓글을 쓴 사람의 아이디랑 아니면 이제 관리자일 경우에는 이제 수정 버튼과 삭제 버튼이 나오긴 하시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제 수정 삭제 버튼이 보이지 않게 하는 부분입니다. 댓글 등록 같은 경우에는 등록 버튼을 눌렀을 때 만약에 내 안에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댓글 입력하라고 레시피가 뜨게 만들어졌고 공백이 아닌 상태에서 등록을 했을 때 만약에 이제 관리자일 경우 아이디가 어드민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닉네임이 무조건 관리자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제이슨 형태로 실제로 이제 보내주고 그걸 그대로 바로 띄워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AJAX를 사용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실패할 경우에는 등록 실패라고 메시지가 뜨게 만들었고요. 수정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창이 있는데 만약에 거기가 비어 있으면 댓글을 입력하라고 메시지가 나오고요. 안에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똑같이 제이슨 객체로 만들어진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주고 바로 보여주기 위해서 AJAX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성공했을 시에는 이제 수정 텍스트 에어리어 부분이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런을 줬고요. 실패했을 때는 똑같이 수정 실패를 띄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댓글 삭제 같은 경우에는 댓글 눌렀을 때 이제 썸썸을 이용해서 확인과 취소를
누르게 되고, 누르게 만들어 두게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확인을 눌렀을 때는 에이젝 를 이용해가지고 삭제를 하게 만들어 뒀고요. 네, 그걸 실패했을 때는 똑같이 실패로 알림이 뜨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 간에 느꼈던 느낀 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소감이고 한 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름답 하는데 혹시 뭐 있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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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운전단위까지는 안 하려고 했던 게 저희가 채팅 신청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무료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 시장에서 저희가 공개를 이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천 단위로 막 끊기. 유저들이 만났을 때 만약에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 거래를 원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러면 또 제가 현금을 용전으로 바꿔서 가져가야 돼. 잔돈이 생기고 이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가격을 천 단위로 고정을 해서 줍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사항 있을까요? 네. 카카오 측에서 제공하고 있는 코드하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닉네임 그리고 프로필 이미지 총세 개밖에 못 받아왔습니다. 카카오 유저 코드. 네, 추가적인 질문 없으면 이상으로 저희 PPT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